오늘 평생교육과 검정고시 연계를 위한 코퍼스 기반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영어문학 어휘 분석 연구에 관해서 발표할 인천대학교 코퍼스 연구소 김태욱 박사님과 그다음에 인천대학교 영어문학과 코퍼스 연구소 정채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제목이 좀 긴데요. 예, 내용은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 뭐 검정고시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정규 학교 교육 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어떤 특정 학교급인 거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교급별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학력을 검정하는 국가고시입니다. 예. 뭐 어려운 시험은 아니고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상대적으로. 어쨌든 이게 이제 해방 이후 보완적 학력 인정 제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소외계층이라든지 학업 중도 혹은 포기자, 중단자, 북한 이탈 주민 등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가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들이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 인정을 받아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교육의 기회 사다리가 되고 있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2번 보고요. 예, 보통 4월과 8월에 보죠. 예, 자세한 내용은 PPT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목은 뭐 다양한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 있고 선택 과목 2과목이 있는데 그중에 영어가 또 있습니다. 예, 토탈 6과목이 되겠고요. 40분씩 시험 보게 되겠죠. 예. 출제 기준은 어쨌든 간에 이제 교육 과정에 맞춰서 출제를 하긴 하는데 현재 이제 2020년도 좀 전에 이번 달이구나. 8월 16일에 있었던 2차 검정고시에서는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제 출제를 하게 됐었고요. 객관직 시험이고 사진원다역입니다. 예, 각 과목별 20문항, 문항 5점씩 이렇게 되고 특이하게 여기 이제 고시 합격, 그다음 과목 합격이 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일단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 돼야지 이제 고시 합격이 되는 거고 과목 합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에서 뭐 6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 떨어지면 된 과목은 면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재응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다른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뭐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비형식과 또 무형식의 학습을 통한 평생학습 기반이 이제 조성되었고 이를 통해서 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서 평생교육과 검정고시 연계를 위해 졸업학력 검정고시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왜냐면 가장 시작이 되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영어 문학에 관한 코퍼스 기반 어휘 분석 연구를 해봤습니다. 예. 리터레처 리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없습니다. 거의 전무합니다. 예. 이게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시험을 검정고시 약간 그렇죠 소외된 시험인 거죠. 예. 하지만 중요한 국가 고시입니다. 버려서는 안 될 저희가 이제 안고 가야 되는 중요한 고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연구에서 이런 저희가 이제 찾아보려고 했던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영어 시험 문제가 어떤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김태욱 박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반부 발표를 맡은 코퍼스 연구소 김태국입니다. 우선 이번에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은 검정고시 코퍼스 구축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정고시 원본을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검정고시 문항을 분석한 후 코퍼스 구축을 위한 템플릿을 개발했습니다. 템플릿 개발을 한 이유는 다양한 분석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 태그를 넣어가지고요. 분석을 했고요.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차로 코퍼스를 구축했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원본을 대조하면서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코퍼스를 완성했습니다. 분석 도구는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워드스미스 툴즈 7버전과 R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요. 워드스미스 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통계를 제시하고 활용도가 높아서 어휘 빈도나 그 다음에 어휘 목록 그 다음에 키워드 분석을 위해서는 워드스미스 툴을, 정서 분석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R을 사용했습니다. 자, 우선 어휘 다양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보시면 2007 개정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출제된 건 2013, 2014, 2015, 2009 개정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출제된 코퍼스는 2017, 2018, 2019년입니다. 2016년 같은 경우에는 2007 개정교육과정과 2009 개정교육과정이 섞여서 출제가 돼가지고요, 뺐고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7차 교육과정과 2007 교육과정이 같이 활용되었기 때문에 두 코퍼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013년도는 포함시켰습니다. 우선 보시면 중요한 건 어휘 다운도를 볼 때는 텍스트의 길이가 달할 땐 TTR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STTR을 봤는데요. STTR을 보시면 2007이나 2009 초절 검정고시가 약 4%에서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는 2007 같은 경우는 72.94, 2009 초절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70.63이잖아요. 약 한 2%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슷한 어휘 다양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교육과정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검정고시의 어휘의 다양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적절하게 질이 출제되어 왔고 적절한 질이 유지되어 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고빈도 어휘를 분석해 봤는데요. 바이버에 따르면 바이버는 구어체에서는 보통 인칭 대명사가 다른 장르보다 훨씬 더 많은 고빈도로 사용되어 왔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우선은 BNC 구어와 BNC 문어, BNC를 이제 따로 이렇게 고빈도 어휘를 산출해 봤는데요. 보시면 2007이나 2009 개정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출제된 검정고시를 보시면 I나 U가 상대적 고빈도 어휘에 포진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BNC 구어에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고빈도 어휘에 포진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걸 BNC 문어와 비교해 본다면 2007이나 2009 초저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 문어적이라기보다는 구어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과정 자체가 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문어적인 표현보다는 구어적인 표현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출제가 잘 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요. 상급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문어적인 표현의 학습이 필요하고 만약 그런 부분이 익숙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상급학교로 진학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급학교 그리고 평생교육을 위해서 문어적인 특징을 보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노출될 수 있도록 초저 검정고시에서 반영을 해주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키워드 분석인데요. 키워드 분석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로 지금 분석을 색깔을 구분해 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임색 같은 경우는 학교와 관련된 표현들이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운동과 관련된 단어들이라고 범주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2007 같은 경우는 2007 초조 같은 경우는 여가와 관련된 스포츠 여가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출제되어 왔고 2009 같은 경우는 학교와 관련된 소재가 많이 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에서 쓸 수 있는 소재가 19가지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2가지만 사용되어 있어서 좀 더 폭넓은 소재를 사용해서 출제하라는 것이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을 위해서 그다음에 상급학교 평생교육을 위해서도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정서 분석인데요. 정서 분석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 R을 활용해서 분석을 했고요. 정서 분석 같은 경우는 사전 기반 분석을 그러니까 사전으로 이미 빙이라는 학자가 사람이 어휘 사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2007 및 2009
초절 검정고시 정서를 분석했는데요. 이제 시각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이든 2009든 다 긍정적인 어휘가 좀 더 많이 쓰인 것 같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2007 같은 경우는 410개 타입이 있는 것 중에서 긍정적인 건 43개가 쓰였고요. 그다음에 부정적인 건 29개. 비율로 따져보면 10.49에서 7.07. 그러니까 차이는 3.41% 정도가 긍정적인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쓰였고요. 그다음에 2009 같은 경우를 보시면 비율만 보시면 긍정적인 거 10.34, 그다음 부정적인 거 5.53, 약 4%, 4.8%, 약 5% 정도 긍정적인 게 더 많이 쓰였습니다. 교육적으로 봤을 땐 긍정적인 어휘를 많이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교육적인 것은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더 좋다라고 우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단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단어도 좀 많이 그 초절 검정고시에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2007이 오히려 2009보다 밸런스에 있어서는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being의 그 어휘는 보면 부정적인 단어가 훨씬 더 긍정적인 단어보다 좀 더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긍정적인 단어가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초절에서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생교육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을 표현할 때는 꼭 긍정적인 표현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표현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어휘 학습에 있어서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급학 교육을 했을 때도 그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결론인데요. 정리해보면 어휘 다양도 측면에서는 2007 및 2009 초절 검정고시 모두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되어 왔다. 그래서 적절한 질을 유지해 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초절 검정고시 모두 교과서가 구어체적이어서 구어체적인 특성을 보인 거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지만 상급학교나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문어적인 게 훨씬 더 많이 또 우리가 노출되어야 균형 잡힌 학습 발달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소재 면에서 운동 등 여가 선용 또는 학교 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된 소재로 사용되어 왔다. 너무나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은 아닌가. 19가지의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가지만 주로 사용되어 왔는데 좀 더 다양한 소재로 문항이 출제되어야 균형적인 그 다양한 소재, 인지적인 발달도 유도할 수 있겠다. 네 번째, 어휘 정서 분석 결과 긍정적인 어휘가 부정적인 어휘보다 비중이 한 약 4에서 5% 정도 높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어휘의 발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비율을 어느 정도 좀 더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출제된 초절 검정고시를 분석을 했는데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는 김태국이고요. 그 밑에 주소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주시거나 아니면 정채영 교수님께 메일을 주시면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